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존비기출 특강 기본편 제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민법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존비기출이 있습니다. PPT 자료를 노트로 볼 수 있는 강의 노트가 있어요.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 이름도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근저당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19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이죠. 근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 확정이 중요한데 시험은 경매 신청 시 언제 채권이 확정되는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에 근저당 어디 있는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뭐 그냥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또는 전세권자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병채권 안 물어봐요. 물어본 거 선순위 을 채권 이게 언제 확정되는가 정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본 게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럼 을과 병 둘 중에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 자신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됐어요. 확정됐으니까 이후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때 확정된 겁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 아랫놈의 경매 신청하면 경매 중단될지 모르니까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누구 채권이죠? 선순위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누가 했는가? 근저당권자가 했는가? 후순위 나온가? 그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해담보 채권 확정 후입니다. 이때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이 확정 후에도 이자나 지연서류금이 계속 발생하면 이건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것도 담보해 줍니다.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이후인가 그걸 잘 보세요.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나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확정 전이라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확정되면 당연히 변경 후 것이 담보되겠죠. 변경 전 건 담보되지 않고 후 것이 담보됩니다. 둘 다 담보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변경 후 것이 담보되겠죠. 그러려고 변경했습니다. 자, 준비규칙 문제집 143페이지입니다. 1번 근저당 틀린 거죠. 2번 피담보 채무. 자, 확정 전 동을 넘쳐요. 그럼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2번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연결된 겁니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 이게 지연이자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한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가로쳐 보세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가로칩니다. 이게 기본계약이죠. 기본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설정행위와 별도로 이걸 발생시키는 어떤 법률관계 있어야 돼요. 자, 4번은 후순위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나 물어본 거 선순위 정에 있다 그랬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았습니다. 5번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여기 3억 5천 써보세요. 확정된 금액이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 써보세요. 3억을 5천 초과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쳐요. 얘는 제3취득자 아니라 얘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닙니다. 반면 만약에 여기가 제3취득자라면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거죠.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습니다.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니었죠. 이번 채무자 채무액, 자, 채무액에 써보세요.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에 3억 씁니다. 3억.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동남쳐요. 얘는 채무자가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이 채권 확정 이후에 생겼죠. 더 이상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방금 했습니다. 4번, 5번 두 개 묶어서 누가 경매했는가 보세요. 4번은 근저당권자 동남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확정 맞았고 5번은 근저당권의 자 후순위 동남쳐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근저당의 선순위를 말하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에 맞았습니다. 4번, 5번은 누가 경매했는가 보세요. 3번 자 후순위 동남쳐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그럼 그냥 2번이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 2번입니다. 4번 근저당 틀린 겁니다. 자 1번 채무자인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이때 제3자가 물상보증입니다. 이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동남쳐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무효죠. 자, 근저당권은 채권자 명의로 해야 되죠. 제3자 명의라면 그건 무효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자 저당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여기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근저당권 설정자, 소유자,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해담보 채권 확정됩니다. 5번 누가 경매해서요? 근저당권자 동남쳐요. 근저당권자가 피해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맞았죠. 그때 확정됩니다. 누가 경매했는가 보세요. 5번 이런 문제 풀면 안 되겠죠. 문제가 너무 긴 날짜까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 만나면 풀지 마세요. 연습이라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가버늘에게 2억 대여하면서 을소유 엑스토지 가액 3억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5천을 취득하였고 여기까지 을소유 부동산의 갑입 근저당 취득해서요. 2020년 병원의료계 1억을 대여하면서 엑스토지에 2번 근저당의 채권적 1억 5천 취득하였다. 이렇게 병이 취득했죠. 갑과 병이 편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22년 6월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하면서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항상 이 병이 경매하면 항상 물어본 건 선순위 갑채권이라 했죠. 그러면 병이 22년 6월 1일 날 경매 신청하면 갑채권은 확정되지 않죠. 갑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는 거죠. 자, 옳은 걸 물어봤어요. 기억 22년 6월 1일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죠. 기억은 맞아서 기억 없는 게 2번, 4번 지워집니다.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2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면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죠. 확정 후라도 자,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그 채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다 담보된다고 아까 봤습니다. 3번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토지가 3억에 경매됐다면 갑은 경매가에서 자 우선 변제는 채권 최고액 2억 5천까지죠. 2억 5천까지 우선 변제 받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근저당 틀린 거죠. 1번 채권 최고액에 이자 당연히 산입된다 그랬죠. 2번 피담보채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3번 근저당권자 동남쳐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원리로 경매 신청하면 그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 맞았네요. 4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 존속기간 만료한 때 채권이 확정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민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두세 번 이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지금부터 계속 보셔서 4월까지 민법과 중개사법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5월부터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